고혈압 약 오래 먹으면 안 좋다는 말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죠? 간이 나빠진다. 신장이 망가진다. 한 번 먹으면 평생 끊을 수 없다. 이런 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겁을 먹고 약을 줄이거나 몰래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 정말 사실일까요?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대해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 약을 꾸준히 드시는 분, 그리고 나도 끊을 수 있나? 고민하는 분, 또 약 오래 먹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불안하신 분까지. 오늘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고혈압은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머리가 아프지도 않고 가슴이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무 느낌 없이 뇌혈관을 약하게 만들고 심장을 지치게 하고 신장을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증상이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무렇지도 않은데 약을 꼭 먹어야 하나? 혈압 괜찮아진 것 같은데 그냥 오늘은 쉬어볼까? 약을 오래 먹으면 간에 안 좋다던데. 이 작은 의심, 작은 걱정이 실제로는 큰 사고의 시작입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자주 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평소엔 차분한 분들이에요. 괜찮아서 며칠 안 먹었어요. 혈압이 떨어진 것 같아서. 이렇게 스스로 약을 끊고 몇 주 지나면 갑작스럽게 혈압이 튀어올라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실려오곤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고혈압 약을 오래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약을 중간에 끊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혈압 약은 평생 먹는 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약을 줄이거나 끊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고 지켜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기준을 여러분께 정확하게 순서대로 설명드릴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언젠가 약을 줄이고 싶다, 건강하게 혈압을 관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은 그 출발점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고혈압 약을 오래 먹어도 되는지, 줄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행동까지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혈압 약을 오래 먹으면 안 좋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에 나쁘다, 신장이 망가진다, 혈관이 약해진다, 한 번 먹으면 평생 못 끊는다. 이 말들이 왜 이렇게 강하게 퍼졌을까요? 오늘 일부에서는 바로 이 오해의 뿌리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야만 여러분이 약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오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고혈압 약은 오래 먹으면 간과 신장이 망가진다는 주장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많은 분들을 불안하게 만드는지 의사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약을 한 34년 먹고 나면 괜히 겁이 생깁니다. 이렇게 계속 먹어도 되나? 몸에 독이 쌓이는 건 아닐까? 그런데 이 걱정은 절반은 과거 약의 기억 때문이고 절반은 잘못된 정보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용되는 고혈압 약은 대부분 2030년 이상 안전성이 검증된 약들입니다. ARB, ACE 억제제, 칼슘 채널 차단제, 이뇨제. 이 4대 계열은 전 세계 수억 명이 매일 복용하고 있는 약이고 심장신장내혈관 전문 학회가 장기 복용에 안전하다고 공식 인정한 약들입니다. 그럼에도 간이 나빠진다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과거에는 부작용이 강한 약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정교하게 만들어진 약이 아니라
체내 대사 과정에서 간을 지나면서 부담을 줄 수 있는 약들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복용하는 약들은 대부분 간에서 해독 부담이 거의 없도록 설계되어 있고, 실제로 고혈압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간 수치가 상승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고혈압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신장 손상, 즉 만성 콩팥병이 훨씬 더 자주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는 단백뇨와 신장 기능 저하는 약 때문이 아니라 혈압을 관리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고혈압약을 먹으면 혈관이 약해진다는 주장입니다. 이건 정말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혈관은 혈압이 안정될 때 탄력과 기능을 유지합니다. 즉 혈압을 잘 조절해서 혈관이 보호되는 것이지 약 때문에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혈관을 상하게 하는 건 약이 아니라 높은 혈압 그 자체입니다. 높은 혈압은 혈관벽에 지속적으로 상처를 냅니다. 이 상처가 반복되면 혈관이 두꺼워지고 탄성이 떨어지며 결국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혈관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건 약을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오해를 살펴보겠습니다. 고혈압약은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는다. 이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고혈압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을 오래 먹습니다. 하지만 평생이라는 단어 때문에 마치 벗어날 수 없는 족쇄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에 대한 거부감부터 갖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평생 먹는 약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약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살이 빠지고 식습관이 좋아지고 운동을 꾸준히 하면 약을 줄이거나 끊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고혈압학회 자료에 따르면 생활 습관이 크게 개선된 환자 중 일부는 1년, 2년 꾸준히 혈압이 정상으로 유지되면서 의사가 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때로는 완전히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먹어야 한다는 표현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평생 먹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조건이 명확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약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혈관이 원래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약을 줄일 수 있는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 달라지고 체중이 바뀌고 나트륨 섭취가 확 줄어들고 운동이 생활화되고 스트레스가 조절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약을 오래 먹으면 나쁘다가 아니라 약을 오래 먹어도 괜찮다. 하지만 약 없이 살아갈 방법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 균형 잡힌 관점입니다.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약을 오래 먹으면 내성이 생긴다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고혈압약은 마약성 진통제처럼 내성이 생기는 약이 아닙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약이 듣지 않아서 점점 늘려야 하는 종류의 약이 아닙니다. 혈압이 올라서 약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사람의 몸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혈관이 굳어지고 염분에 대한 반응이 예전보다 민감해지고 수면 패턴과 스트레스가 혈압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약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몸의 변화 때문에 용량 조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건 내성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또 하나의 오해. 약을 오래 먹으면 몸이 약해진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사실이 아닙니다. 약 덕분에 혈압이 안정되니까 혈관이 덜 손상되고 심장이 덜 지치고
신장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되는 겁니다. 약을 안 먹는 게 몸을 강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혈압이 안정되는 것이 몸을 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약에 대한 오해는 모두 과장된 불안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이제는 약을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불필요하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약을 오래 먹느냐가 아니라 혈압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약을 먹든 생활 습관을 바꾸든 가장 중요한 건 혈압을 지키는 것입니다. 혈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길이고 그게 결국 여러분의 뇌, 심장, 신장까지 지키는 길입니다. 이제 다음 2부에서는 고혈압약이 실제로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왜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지, 어떤 약이 어떤 혈관을 보호하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부에서는 고혈압약이 실제로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아주 정확하면서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약을 먹어야 하는 이유,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 이유,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은 단순히 숫자만 높은 병이 아닙니다. 혈관의 압력이 높아져서 혈관벽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입니다. 즉, 혈압이 높을수록 혈관에는 미세한 상처가 반복적으로 생깁니다. 이 미세 상처가 쌓이면 혈관이 두꺼워지고 탄력이 떨어지고 결국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혈압 숫자보다 중요한 건 혈압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입니다. 여기서 고혈압약의 역할이 시작됩니다. 고혈압약은 단순히 숫자를 낮추는 약이 아니라 혈관이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심장이 과부하받지 않게 도와주고 신장 손상을 막아주는, 즉 몸 전반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약입니다. 그렇다면 고혈압약은 어떤 원리로 혈압을 낮출까요?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혈관을 넓혀주거나, 혈액량을 조절하거나, 심장의 부담을 줄이거나, 호르몬 신호를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이 4가지 원리를 기반으로 고혈압 치료제 4대 계열의 작용 방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처방되는 ARB 계열, 즉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입니다. 이 약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안지오텐신이라는 호르몬 신호가 혈관에 붙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쉽게 말해 혈관을 꽉 조여버리는 신호를 차단해서 혈관을 자연스럽게 넓혀주는 약입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혈압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심장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이 약은 부작용이 적고 장기 복용에 안전하다는 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ACE 억제제입니다. 작용 원리는 ARB와 비슷하지만 조금 더 상위 단계에서 안지오텐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억제합니다. 이 약도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내려주지만 일부 사람에게는 마른 기침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이 경우 ARB로 변경합니다. 즉, 약이 안 맞는 게 문제지 약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약이 잘 맞는 사람은 혈압 관리에 매우 좋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한 치료제입니다. 세 번째는 칼슘 채널 차단제, 보통 CCB라고 부르는 약입니다. 이 약은 혈관 근육에 칼슘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혈관이 기분 나쁘게 꽉 조여지는 느낌을 풀어주는 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탄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약이 그런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 혈압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 약은 사람에 따라 다리 부종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약을 바꾸면 해결되는 문제이지 심각한 부작용은 아닙니다. 네 번째는 이뇨제입니다. 이 약은 몸속 나트륨과 수분을 조금씩 배출시켜 혈액량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혈압을 낮춥니다. 혈관 안에 있는 혈액량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혈압이 낮아지는 원리입니다. 과거에는 이뇨제를 많이 사용했지만 지금은 ARB나 CCB가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특정한 경우, 예를 들어 부종이 심하거나 심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이뇨제가 훨씬 좋은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이 네 가지 계열이 고혈압 치료제의 근간이고 대부분의 환자는 이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조합으로 혈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럼 왜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금방 혈압이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약을 바꿔도 혈압이 잘 안 잡힐까요? 그 이유는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단순합니다. 사람마다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혈관이 유난히 잘 조여지는 체질이고 어떤 사람은 콩팥 기능이 약해서 수분 조절이 잘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고 또 어떤 사람은 나트륨에 아주 민감한 체질입니다. 이런 각각의 원인에 따라 잘 맞는 약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약을 바꾸는 이유는 약이 나빠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혈압을 더 정확하게 조절하기 위해 체질에 맞는 약을 찾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약을 갈아타는 과정이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건 치료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이지 실패의 과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작용은 왜 생기는가? 이 질문도 정말 많습니다. 부작용은 약이 나빠서가 아니라 약의 작용 방식이 우리 몸의 정상적인 반응과 일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혈관을 넓히는 약은 가끔 다리 부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혈액량을 줄이는 약은 가벼운 탈수감을 줄 수 있습니다. 호르몬 신호를 차단하는 약은 드물게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치료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약이 작용하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부작용이 나타났느냐가 아니라 부작용을 조절할 수 있느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하는 것만으로 90% 이상 해결됩니다. 부작용 때문에 약을 끊는 건 가장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약을 끊으면 혈압은 다시 올라가고 혈관 손상은 다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고혈압 약은 즉흥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약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혈관과 장기를 보호하는 약입니다. 즉, 오늘 혈압이 조금 높다, 오늘은 괜찮다 이런 하루의 숫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년, 3년, 5년 동안 혈압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가 뇌졸중, 심근경색, 신장 기능 저하의 위험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약이 필요할 때는 꾸준히 먹는 것이 최선입니다. 약은 몸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을 먹음으로써 혈관에 가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심장은 더 편하게 일하며 신장은 더 오래 기능을 유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약 조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ARB 하나만으로도 혈압이 잘 조절되고 어떤 사람은 ARB와 CCB를 함께 써야 혈압이 안정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트륨에 유난히 민감해서 이뇨제가 꼭 필요한 체질입니다. 이처럼 약의 종류와 조합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약을 바꾸는 과정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 맞춤형 치료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고혈압 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왜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지,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와 해결 방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2부의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약은 혈관을 보호하는 도구이지 몸을 해치는 존재가 아니다. 약은 우리 몸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 손상을 막고 여러분의 뇌와 심장, 신장을 지켜주는 보호막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3부에서는 왜 약을 끊으면 위험해지는지, 혈압 반등이 왜 생기는지, 응급실에서 반복적으로 보는 실제 사례는 무엇인지, 그리고 겨울철에 혈압이 더 위험해지는 이유까지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3부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면서도 가장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약을 끊으면 왜 위험해지는가? 그리고 혈압 반등 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앞으로 혈압 관리에서 가장 큰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혈압약을 끊었을 때 위험해지는 이유는 단순히 혈압 숫자가 올라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몸 내부에서 벌어지는 급격한 변화입니다. 혈압이 천천히 오르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튀어오르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 현상을 의학적으로 리바운드 하이퍼텐션, 즉 혈압 반등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약을 끊었을 때 일종의 반동처럼 혈압이 더 높게 치솟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약을 먹고 있는 동안 몸은 자연스럽게 혈압을 낮은 상태에 맞춰 적응합니다. 혈관도, 호르몬도, 신장 기능도, 심장도 모두 안정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약을 중단하면 그동안 차단되어 있던 혈관 수축 신호가 한꺼번에 폭발하듯 올라옵니다. 이게 바로 혈압 반등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며칠 안 먹는다고 그렇게까지 위험해질까? 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에 민감해지는 시기에는 약을 단 며칠만 중단해도 혈압이 2에서 40 mmHg 이상 튀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의사들이 약을 임의로 끊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제 응급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평소 혈압이 잘 조절되던 한 60대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체중도 많이 빠지고 운동도 꾸준히 하셔서 혈압이 잘 유지되던 분이었죠. 어느 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난 이제 괜찮은 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이틀 동안 약을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아침 갑자기 뒷머리가 깨질 듯 아프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혈압은 200이 넘었고 결국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나쁜 생활 습관을 가진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를 크게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 본인 판단으로 약을 끊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의료진 입장에서 정말 흔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소 혈압약을 3, 4년 꾸준히 먹던 50대 여성분이었습니다. 몸이 좋아진 것 같아서 약을 며칠 쉬었지만 별다른 이상은 느끼지 못했죠. 하지만 그날 밤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응급실에서 확인한 결과 혈압이 급상승하면서 심장이 과부하된 고혈압성 심부전 초기였습니다. 본인은 단지 약을 며칠 쉬었을 뿐인데 몸 안에서는 혈관이 급격히 조여지고 심장이 공격적으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듯 고혈압약을 끊고 나타나는 문제는 단순히 혈압 숫자 상승이 아니라 혈관 수축, 호르몬 폭주, 혈액량 조절 실패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복합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 반등은 약을 오래 먹었을 때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약을 먹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약 자체가 몸을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약을 기준으로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걸 갑자기 끊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과학적인 생리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왜 특히 겨울철에 이 현상이 더 많이 발생할까요? 겨울에는 혈관이 쉽게 수축합니다. 추운 날씨는 혈관을 자연스럽게 좁히는 역할을 하고 거기에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도 증가합니다. 또한 활동량이 줄고 혈액의 점도도 증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약을 중단하면 혈압 반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는 겨울철 새벽이나 아침 시간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실려오는 환자가 평소보다 눈에 띄게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급격하게 올리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고혈압약을 먹고 있는 동안은 혈관 수축 신호를 일부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들어와도 비교적 완화된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약을 끊은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평소보다 훨씬 더 빠르게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약을 끊은 뒤 처음 며칠은 멀쩡하다가 직장에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날 갑자기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흔히 나타나는 전조 증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혈압약을 끊고 위험해지기 전에 나타나는 신호들입니다. 첫째, 묵직한 두통. 평소와는 다른 압박감이 느껴지는 두통은 중요한 신호입니다. 둘째, 어지러움. 혈압이 급격하게 오르는 순간에는 어지러움, 시야 흐림, 균형 감각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슴 답답함. 심장이 과부하를 받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넷째, 얼굴이 붉어짐. 혈압 상승 초기 반응 중 하나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오늘은 쉬고 내일 다시 먹어야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건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혈관 손상이 시작되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매우 단순합니다. 약을 끊는 순간 여러분의 혈압은 안정성을 잃게 됩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는 병이기 때문에 약을 끊고도 며칠 동안 아무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며칠 사이에 혈관은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반등하는 혈압은 혈관 벽에 미세한 균열을 만듭니다. 이 미세 균열이 쌓일 때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것이 뇌졸중, 심근경색, 신장 기능 악화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괜찮아서 끊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무 신호도 주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혈압약은 끊으면 좋은 약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반드시 꾸준히 먹어야 하는 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약을 오래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약을 중단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활 습관을 충분히 개선하고 의사와 상의해 정확한 기준을 충족했을 때 약을 줄이거나 끊는 것은 건강하게 살아가는 매우 바람직한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약을 끊었을 때 왜 위험한지, 혈압 반등이 무엇인지, 응급실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반복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3부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약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약을 끊는 행동이 위험하다. 다음 4부에서는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는 사람들의 정확한 7단계 기준, 그리고 실천 가능한 생활 루틴 10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4부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가장 희망을 가지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설명할 때 항상 강조합니다. 고혈압은 약을 오래 먹는다고 나쁜 것이 아니라 약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당연히 더 좋은 것이라고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약을 끊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약을 줄이거나 끊어도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준을 아주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면 여러분도 약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약을 줄이는 과정은 절대 갑작스럽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약을 갑자기 중단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혈압 반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약을 줄이는 과정은 천천히 일정한 순서대로 그리고 반드시 혈압 변화를 관찰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정상 혈압 유지하기. 약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는 약을 먹든 생활 습관을 바꾸든 혈압이 6개월 이상 꾸준히 정상 범위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상 혈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기준 120에서 129, 70에서 80, 저녁 기준 120에서 135, 75에서 85. 이 범위 안에서 큰 변동 없이 일정하게 유지된 사람이 약을 줄일 수 있는 첫 번째 후보입니다. 단순히 며칠 동안 잘 나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사람은 혈관이 비교적 건강하고 호르몬 반응도 과도하지 않으며 혈관 탄성도 안정적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기준, 체중 5에서 10kg 감량. 체중은 혈압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체중이 줄면 혈압이 내려가는 이유는 단순히 살이 빠져서가 아닙니다. 지방이 줄어들면 염증 반응이 줄고 혈관이 넓어지고 심장이 과부하 없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가 체중을 5에서 10kg 줄이면 약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통 7에서 80kg대에서 5kg 이상, 85에서 95kg대에서는 7에서 10kg 감량이 약 감량을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이건 의사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체중이 줄어들면 혈압이 떨어지고 혈압이 떨어지면 약이 필요 없거나 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 나트륨 섭취를 근본적으로 줄인 사람. 한국 사람의 혈압을 올리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소금입니다. 짜게 먹는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약을 줄이기 매우 어렵습니다. 반대로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데 성공하면 약을 줄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반짝 줄임이 아니라 6개월 이상 꾸준히 염분을 줄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라면 한 달에 한두 번 이하 찌개 국물 3분의 1만 섭취. 젓갈, 김치, 햄, 소시지 주 1회 이하. 외식 횟수 감소. 국물 대신 건더기 위주 식사. 나트륨을 줄이면 혈압이 빠르게 떨어지고 몸의 부종이 줄고 신장 부담이 줄어들며 심장이 더 가벼워집니다. 이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네 번째 기준, 꾸준한 유산소 운동. 약을 끊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운동이 생활 습관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일주일에 45일, 한 번 운동할 때 30에서 45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혈압 조절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걷기만 해도 됩니다.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자전거 타기. 이 정도 운동을 3에서 6개월만 꾸준히 해도 혈압이 확실히 내려가고 안정됩니다. 운동은 혈관의 탄력을 회복시키고 심장을 강하게 만들어 심혈관 위험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기준, 스트레스 관리. 많은 분들이 이 기준을 과소평가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혈압을 급상승시키는 가장 위험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약을 줄일 수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스트레스가 일정한 모습으로 관리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감정의 급격한 폭발이 적고 수면 패턴이 안정적이며 과로 상황이 드물고 긴장 상태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습관은 약 감량의 핵심 요소입니다. 여섯 번째 기준 금연절주. 흡연은 혈관을 과도하게 수축시키고 피를 끈끈하게 만들고 혈압을 순간적으로 급상승시키는 원인입니다. 술 역시 혈압을 뛰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금연을 완전히 실천하거나 음주를 주 1회 이하로 줄인 사람은 약을 줄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일곱 번째 기준, 정확한 진단.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사실이지만 모든 고혈압이 진짜 고혈압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백의성 고혈압 병원에만 가면 혈압이 오르는 경우, 가면 고혈압집에서는 괜찮지만 밖에만 나가면 계속 오르는 경우. 이런 경우 진짜 고혈압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만 혈압이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24시간 활동 혈압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으면 좋습니다. 약 감량의 순서와 주의사항.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약을 줄이는 과정은 반드시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의사들은 다음의 순서로 약 감량을 고려합니다. 하루 2번 먹는 약 하루 1번으로 조정. 두 가지 복합제로 구성된 약 하나씩 분리해 용량 조정. 필요 없는 계열 약부터 먼저 감량. 감량 후 12주간 혈압 변화를 모니터링. 이 과정을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약을 줄이는 과정에서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두통,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이 느껴지면 즉시 원래 용량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약을 끊은 사람들의 공통점 생활 루틴 10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약을 줄이거나 끊고도 혈압이 안정적인 사람들이 실제로 지키는 생활 루틴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실천 가능한 루틴입니다. 아침 공복 혈압 체크. 짠 음식 피하기. 국물은 맘먹기. 하루 30분 이상 걷기. 스트레스 받는 일 최소화. 수면 6-7시간 유지. 물을 충분히 섭취. 간식 야식 최소화. 술, 담배는 완전 관리. 체중을 매주 체크하기. 이 10가지를 꾸준히 지키는 사람들은 혈압이 거의 자체적으로 조절되는 몸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약을 끊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 그냥 약을 많이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끊어서 괜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4부 핵심 요약.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운 좋게 괜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고 체중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관리함으로써 몸 자체가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몸을 만드는 것, 이것이 약을 줄이거나 끊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